송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덕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머리 쥐나게 하시느냐고 애쓰셨습니다. 예, 지금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배분했으리라 생각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 회계가 지금 소상공인 휴업, 폐업 증가 이런 거에 따라서 수도 사용료 감소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사항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는 저희가 이제 세입에서 지금 일부 증가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세수나 기타에서 많이 지금 그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감소가 돼서 작년보다 지금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특별 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 공기업 주요 국고 보조 사업 종료에 따랐기 때문에 국비가 대폭 감소돼서 그게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닌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별 회계에서 주 요인은 감소 요인은 하수도 공기업 주요 국고 보조 사업 종료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일반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한 160억이 좀 감소가 됐는데 뭐 지방채 등 지방채를 발행하고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저 차이 30억 차입 뭐 교부세 이런 것도 대응하면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공기업이나 하수도 공기업에서 지금 국비 내세액이나 전입금들이 대폭적으로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하겠다 다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 지원 이게 뭐 여기 예산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 조례에 따라서 다 지금 내용이 실겨져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생활안정자금이 결국은 약자를 위한 그런 건데 연체들을 많이 하나요? 이해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담당자님 답변. 네,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 안정자금, 융자금을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 어떤 융자라든지 그 상한 이런 부분들이 잘 그 소화가 안 돼서 별로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없어요? 네. 혹 본의원이 염려하는 거는 이러한 약자들이 시중 금리보다 연체율이 높은가 그거를 체크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네. 예,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그 상황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거를 살펴서 우리가 지금 복지 예산이 굉장히 최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다 이렇게 혜택과 이런 거를 주면서 기본권을 보장해 주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홈집을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이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되게 우리 양주시가 보면 조례와 이런 법령 이런 구분이 안 돼서 제대로 이게 조례에 녹아 있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 특별회계 부분도 조례에 확실하게 녹아 있는 거죠? 예, 조례상에 저희가 그 규정돼 있지만 저희가 그런 걸 따지면 조례상에는 저희가 아마 제가 알기로 한 15% 이내로 이렇게 적립하게 하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올해 그 재정 상황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5억밖에 예상을 못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한 쪽으로. 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어찌됐든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례에 녹아져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농업발전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지금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 시중은행 이윤이 보니까 1.5%인데 우리는 이거 몇 프로야 지금?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기금 운영인데. 이해해 주시면 우리 저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네,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5% 좀 하고 있습니다. 1.5%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제가 잘못 아는 거 1% 네, 미만이라고 알고 경기도 저 특별에게는 경기도 그 농업농촌 발전기 특별에게는 1%고요. 네. 그리고 그 센터 이제 시에는 1.5%입니다. 예, 1.5% 여기서 누수가 있으면 안 되고 이익 추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순세계 인용 아까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과소 금액이 편성이 돼서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들의 생각보다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잉여금에 대해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한동안 왜 그거 남기냐 그래갖고 막 편성 빨리 해서 집행해라 막 이래갖고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 88%를 반영해갖고 지금 결산해 보면은 이 너무 이 283억 원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군구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46% 반영, 50대 미만으로 반영한 시군구가 많은데 우리는 지금 88%예요. 이거 엄청나게 반영을 하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 마련을 할 건지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지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기도 기준으로 봐서도 거의 지금 그 적립액이 지금 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나름대로 어떤 뭐 의사진이나 이런 편성 과정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지금 이 순세계 잉여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별도로 고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심각한 겁니다, 실장님. 그리고 지금 순세계 잉여금을 선반영하셨습니다.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법령에 맞습니까? 선반영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획연설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283억 원은 그 2019년도에서 20년도 넘으면서 그 순세계 잉여금 283억 원이 넘은 거고요. 그 항상 그 의회에서 그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순세계 잉여금을 분리된 반영을 하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올해 저희가 추계한 결과 저기 230억 정도를 추계를 해서 저희가 210억 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그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가 그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올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재원이 안 좋다 보니까는 그 순세계 잉여금도 210억 원을 반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선반영했다는 그 자체도 문제고 지금 88%를 반영한 거는 지금 50% 미만으로 32기 시군구가 가고 있는데 그렇게 대책 마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어떻게 하실 건지. 저 역시도 이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우리가 예산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좀 편성해야 되는 말씀에는 저도 적극 동참을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그 재수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해야 네, 될것 질의를 같습니다. 하니까 예, 의원님들이 계속 반영하라 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예산 편성 여부라든가 그러한 타당성, 그다음에 적정성 이런 기준 단가 적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기준을 가지시고 소신 있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거 어떻게 2021년도를 헤쳐나갈 것이냐. 그런 고민스러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군가 딱 기준을 세워서 딱 중심을 잡아줘야지 이 부분에서 안 된다라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 마련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머리 맞대고 대응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저희 뭐 집행부의 물론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속적인 지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인구 유입도 있지만 지방세 수입 이런 게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출 증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보조 사업 매칭에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이제 자주 재원 부담률이 높아질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 재정 압박이 계속될 텐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 예상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그 국도비 부담금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게 이제 자체 재원에 이제 압박을 영향을 미친다 해서 항상 그 지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저희가 뭐 항상 그 상급기관에도 건의를 물론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하향 조정할 수도 항상 건의를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중복되지 않게 또 자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맞물려서 예산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적정한 배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배분이 일어나서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셔야 하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중복되는 질이기는 하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국도비 부담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지금 그 매칭 사업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하고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처를 좀 성격해서 해야 되겠고 또 그거가 중복되지 않게 우리 자체 사업들을 많이 좀 발굴을 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매칭이 최소화할 수 있고 상급기관의 건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적정성, 타당성 이거를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보시겠습니다. 보건 예산이 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적은 금액 감소이지만 증가 없이 감소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대비에 문제가 없을까요? 예, 기획령 학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건 분야에 지금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 예산이 감소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올해 그 재활용 물리치료센터가 완공이 되면서 14억이 이제 사업비가 계상돼서 있었는데 이 물리치료센터가 완공되면서 내년도 14억이 빠지면서 이게 감소된 표현이 된 거고요. 실제로는 그 감염병 관리가에도 6억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6억이 증액된 거다. 예, 그러면은 코로나19 예방 대비에 의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감염관리가에도 6억을 증액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반영을 확실히 하신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및 축제, 각 기관의 사업들 이런 거에 있어서 올해로 보면 본 의원이 전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가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기로는 백신이 나와도 2022년도 하반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 심각한 상황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에 행사 및 축제, 각 기관 단체 사업들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조금은 삭감해서 감소를 해서 올라왔지만 결국은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민간 행사성이나 뭐 이런 그 교육성 사업 같은 이제 크게 나눈 거 두 가지는 않는데, 민간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행사들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됨으로써 내년에도 뭐 이 상황이 호전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 단체별로 최소한의 어떤 그 연간 사업 계획에서 좀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강력하고 해서 저희가 그 올해 예산보다는 저희가 좀 감액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만에 하나 이제 행사를 내년에 하게 되면 그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그 방역 대책 같은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서서 그 챙겨 보고서 보조금 교부를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교육성 사업의 같은 경우는 좀 대부분들이 그 행사나 이런 것들이 비대면으로 지금 그 사업 계획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저희가 또 그런 행사들을 또 전면 또 중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또 부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산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각 기관 단체장들의 그런 요구도 있었겠지만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이거를 칼로 벨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누군가 총대 메고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 예산으로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세워져서 기관 단체자들이 뭐 단합대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로 세워져 있는데 그게 예산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반환한 것도 있지만 반환하지 않고 쓰겠다고 계속 갖고 있던 단체도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결국은 소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장님? 진행을 하셨죠. 뭐 일부 진행한 사업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다행히 코로나에 문제가 안 돼서 다행이지만 타시금고 같은 경우는 통장협의회가 그렇게 돼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이게 얼마나 정말 가슴 섬뜩한 일입니까? 우리도 거기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세워지면 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 이제 22년도까지 예측을 하는데 굳이 세워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쓰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에 안 세워도 추경에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적법하지 않은 그러한 예산 집행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했다라면 예산 누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코로나로 그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힘들어 하는데 소위 우리를 대표하는 그런 사회 단체들이 다행히 우리 양주시는 그렇지 않지만 타시공군들 그런 거 목격하는 거 보세요. 어떤가. 하여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고려하실 거죠? 예,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좀 아까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다가 일부는 했지만 대부분 이제 반납한 취소된 상태이지만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지금 사실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올해 예산보다는 축소해서 사실은 그 나름대로는 많은 예산들을 삭감을 했고 일부 이제 예산을 편성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추경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성을 해도 물론 됐지만 또 그 사회단체나 이런 어떤 단체들의 어떤 그 단체의 그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가결하게 편성을 했지만 사후 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뭐 사회적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지금 예산 뭐 세입도 있지만은 세출함에 있어서 많으세요? 아니요. 아 그럼 짧게 하세요. 예. 지금 다음 분 계신 거죠?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보면 서론이 너무 길어요들. 좀 짧게 끄딱 그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재근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안순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사람도 없는 비대면 사업, 막 많은 예산이 좀 투자가 되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씀에는 좀 공감을 좀 하겠습니다.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2021년 예산안 그 편성 좀 방향을 좀 설명을 아까 실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뭐 주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했고 또 침체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뭐 잘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코로나19로 부도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또 소상공인의 대응 예산 편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본인의 예산책 보니까 뭐 일자리 정책과에는 뭐 27.9%나 예산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럼 뭐 그런 부분은 뭐 일자리 관련해서는 뭐 상당히 좀 뭐 잘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어려운 데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회적 격 일자리라든지 지역산업 맞춤 일자리라든지 청년 일자리든지 이런데 사업들을 올해보다는 많이 좀 증액을 해서 그건 증액을 잘 하셨어요. 일자리 정책과 보니까 27.9%나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잘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부분이 이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도 좀 잘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을 좀 확대해서 은남 일반 사업단지하고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60사업 뭐 적극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은남 일반 사업단지나 경기 테크노밸리는 일자리 창출에 양주에서 큰 효자 노릇을 앞으로 할 것으로 좀 보는데 그렇죠, 실장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지방채를 322억을 좀 하고 또 순세계 잉여금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일회 추경 때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많이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주요 이제 큰 사업들 그래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만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좀 해도 되죠? 그분은 아까 이제 전 시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그 순세계 잉여금이 참 많이 지금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번에 그 예산상이 좀 적하지만 210억을 반영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세계 잉여금도 이제 본의원이 이제 판단해 볼 때 뭐 200 몇십억인데 상당히 많은 걸로 이제 판단을 했는데 다른 또 지방자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좀 적은 편이더라고요, 우리 양주시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채도 발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잘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제 아까도 뭐 전 시간에 뭐 존경하는 한민영 의원님이 안순덕 의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든데도 잘 찾아서 예산을 좀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이제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고요. 좀 2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세입 총괄표. 대부분이 이제 뭐 수입이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 지방세, 뭐 주민세도 이제 이렇게 증가할 테고 재산세, 자동차세, 뭐 담배세도 좀 증가를 하고 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게 이제 신도시 유입으로 인해서 대부분 이제 그
뭐 세액이 좀 증가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증가될 이유가 없는데 본인이 판단해 볼 때는 자동차세든 뭐 담배세도 뭐 인구가 늘어나니까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임시적 세입도 뭐 27.79나 줄었고 그런데 지방행정 제재 부담금 여기는 좀 상당히 증가가 했어요. 그죠? 19.69%.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행강제금은 줄고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이 상당히 36.5%가 증가했는데 과태료도 하고 그다음에 변상금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획은 끄랑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부담금의 그 증가 요인은요. 그 일단 개발 부담금이 이제 그 세수가 한 1억 정도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또 5,100만 원 정도 이제 감소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4,900만 원이 증가되는 걸로 편성이 됐습니다. 과태료 한번 설명해. 과태료가 뭐가 이렇게 증가가 됐죠? 과태료는 그 장애인 주차구역 그 일반 과태료가 이제 1억 정도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또 이제 그 부동산 관련 이제 과태료요. 그게 또 5천만 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경제도 많이 어렵고 또 시민들 삶도 고달픈데 이걸 한번 잘 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수입도 상당히 줄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45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세출 예산. 여기 보니까 이제 복지문화국이 이제 8.5% 증가가 됐고, 이제 아까 서두에 이제 그 주요 정책 사업을 적극 이제 반영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 사업을 많이 하는 교통안전국은 21%나 좀 감소가 되고, 그렇죠? 45페이지입니다. 예, 기획안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교통안전국은 이제 그 덕혜 주차타워 그 사업비가 26억이 이제 그 내년도에는 감소되는 거고요. 아니 전체적으로 예, 감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그 방향을 보고 하실 때 주요 정책 사업에 여기에 이제 주요 정책 사업도 많이 있다고 이제 본인이 판단이 드는데 그래서 그 교통안전국 예산이 20%가 넘게 이제 줄어서 이게 시민들하고 가장 그 관계가 있는 사업이 여기에만 있다고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는데 도로도 있고 교통도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그거를 한번 설명해 보시라는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설명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통안전국에 대해서 지금 그 세출이 이제 전년도에 대해서 적게된 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 긴축 재정에 따라서 도로 사업에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올해 예산에 반영들이 못됐습니다. 또 그 외에 또 아까 얘기한 뭐 덕혜 주차 타워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올해 본예산은 편성을 못했지만 지금 그 사업의 시급사 이런 것들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이나 이런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국회에서 이제 그렇다 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뭐 교통이라든가 그 뭐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좀 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도 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주민들도 상당히 좀 그 이런 민원 사항이 많은 걸로 이제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너무 많이 감소가 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뭐 본 예산에서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도에 이제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적절하게 좀 반영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예산들이 많이 반영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제 큰 사업에서도 이제 그 반영이 못하다 보니까 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진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 등을 통해서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더
뭐 개성적으로 이게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47페이지 좀 보겠어요. 읍면동인데 여기 보면은 전 사업이 그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증가되고 또 감소되고 그랬는데 남면하고 장면 같은 경우는 44.9%가 감소가 되고 감소된 거죠. 그다음에 남면도 20.2%가 넘게 이제 감소가 되고 그랬는데 뭐 은연면 같은 경우는 조금 증가하고 이유가 뭐죠? 이렇게 이제 사업이 그 44%라면 뭐 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기획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남면 같은 경우는 그 올해 그 가막 문화 축제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삭감이 된 거고요. 그 장원 같은 경우는 이제 4억 이상이 삭감된 거는 그 작은면 청사 매직 보강 사업이 4억이 올해 4억이 계산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빠지다 보니까 4억이 감소된 걸 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읍면으로 봤을 때는 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폭으로 삭감되는 걸로 나타나는군요. 장흥의 그 내진 보강 사업은 이제 그 올해 끝난 사업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억이 빠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막 문화 축제 관련된 그 사업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는 이제 삭감된 거죠. 그 대부분 전그 11개 읍면에서 뭐 사업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한 사항이 대부분 반영이 됐습니까? 그 읍면동에서는 그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같은 게 이제 올라오는데요. 예. 저희도 그 읍면동의 사업은 이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을 했고요. 100% 반영했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일부 최대한 반영을 반영해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서두에 전 본인이 잠깐 뭐 존경하는 안순동 의원이 말씀하신 거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그 전 의원님도 다 안전 그 비대면 사업한다고 가봅니다. 예를 들어 별산대에서 할 때 가보고 시민이 뭐 진짜 과연 이게 예산이 집행이 적절한가 이게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한번 판단해 보셔가지고 그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뭐 이렇게 하나마나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게 사실은 그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서 정리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렇다고 또 전면적으로 행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뭐 어떤 코로나 단계 뭐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적극적으로 사업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인데, 황정희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그래? 그렇게 한데? 알았어요. 네. 나도 길어질까봐 조정하려고 했더니 그럼 황정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한 116억 정도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 그 전 시간에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폭 저희가 이제 세입이 증가가 됐는데 어떤 그 특별하게 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그 사업 종료나 또 국빈회사의 그 전입금 등을 위해서 올해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마 업무 보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기 국도비를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느냐, 한번 중앙 정부나 도에 한번 가본 적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한 적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내년도 국도비 예산은 얼마큼 신청했습니까? 그 지금 제가 그 숫자상으로는 제가 지금 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뭐
우리 대한민국이 침체됐다고 그래도 사실은 경기도 도비는 늘었어요. 그럼 뭐냐? 시에서 적극 행정을 안 했다. 예? 중요한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좋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도 예결위원장, 도의원도 예결위원장 얼마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이게? 근데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거를 적극 행정을 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네?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저희 동감하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작년 본예산 대비 한 180억 정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가 저희가 지금 확정해서 잡았는데요. 또 거기에 이제 국도비 보조금을 또 결국 받다 보면 또 그만큼 자체제 시비가 또 투입이 되는 상황이 있고 그거 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 보통교부세라든지 조정금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교부세는 뭐 전국적으로 지금 감소되는 현상이지만 특별조정금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는 많이 지금 관계부서에서 예산부서 합동으로 해서 많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니 글쎄 노력을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 얼마큼 신청했냐지 지금 답변을 못 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획사과장님도 국도비 얼마큼 신청한 거 사실 모릅니까? 정말 문제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도비가 얼마큼 신청한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뭐 제가 품목까지 얘기 안 합니다. 응? 어쨌든 그런 거는 진짜 명심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뭐 질문하면 답변 안 하셔가지고. 예, 저희가 작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보조금은 269억에서 올해 287억을 저희가 지금 올해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80억 정도를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2,800억 정도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담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비 한 180억 정도 지금 저희가 국도비를 지금 증액해서 지금 편성한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중앙정부에 얼마큼 갔느냐? 그 이유는 국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도 가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죠.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본연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적극적으로 국도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양시 재원은 계속 떨어집니다. 뭐 지금 뭐 담배 소비세나 뭐 인구 증가로 해서 세입이 발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국도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27쪽입니다. 우리 민복지미술관 건립 반환금 있죠? 네, 복지문화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왜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사고 유혈됐던 부분인데 올해 사업이 이제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를 반납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4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워줬어야 돼요. 아니 4차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이거를 감액을 해야죠. 어차피 4차 추경에 세워주면 다시 또 이월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된 거랑 또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을 지금 6067년 감액한 반환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고 이월 시켰던 부분이 집행이 안 되기 사고 일은 왜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 시기가 늦춰지는 바람에 이제 그 부도 그 원청 기업 그 사업자가 부도도 났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완공 그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반환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말 그러면 정책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진이 우린 양시가 추진이 늦어요. 뭐든지 무슨 사업을 하려면 뭐 이것저것 빼면은 사실 계속 늦어집니다. 뭐 설계해서 또 입찰 들어가면 입찰 부서에서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본인이 판단할 때 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뭐 얼마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사업 추진하는데 하여튼 그 잘 그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세입은 뭐 사실 감소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지랄 내용은 없고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얼마만큼 국도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적극 행정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황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쭉 보니까 참 우리 뭐 꼼꼼하게 다들 해놓고 뭐 동료 의원님들 지적사항 또 우리 특히 우리 저 황영희 의원님께서 국도비 말씀하신 거 진짜 많이 신경들 좀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입 총괄표에 보면 우리가 사실 이 재정 자립도가 25.54%로 작년보다도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우리 예산안 책이 쭉 보니까 없어요. 어디에 녹아 있는지. 지금 우리 세입 들어오는 부분 대략 보면은 그 가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내는 들어오는 신규들이 지금 많아서 이 세입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 없으면 이렇게 재정 자립도 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사실. 네? 여기에 대한 정책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안 책에 녹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재정 자립도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본 의원이 로스밸리 유치하면서 그렇게 대기업들을 끌고 들어오려든가 이런 뭐 그런 정책이 없어요. 예산도 없고 혹시 모르는데 우리 그 세금도 그 우리 대표자들이 나가서 살면 우리 회사로 그 세금이 나가나요? 고지를 하나요? 회사로 하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그 세금을 내나요? 회사로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정호변을 해가지고 회사로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 그 대표들이 전부 다 외부로 나가 있으면은 우리 양주의 세수도 사실 상당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대표자들이 관내 거주자일 경우에는 근데 그 관내 거주자도 물론 있죠. 관내 주소를 둔 아마 대표자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근데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럼 실장님께서 우리 그 재정 자립도 높일 수 있는 우리 정책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첫 번째 한미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그의 답변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 지금 뭐 아까 홍성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정지구나 이런 데서 이제 해서 자체 재원을 우선 세수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뭐 7호선이라든지 도로사업, 뭐 온단 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투자를 통해서 그 적극적인 기업 유치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많은 그 적극적인 대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전에 뭐 저 한미령 의원님께서 좋은 발언 하셨는데 우리가 이 미래에 우리 재원을 지금 미래 먹거리를 지금서부터 정책 사고를 안 하잖아요.
우린 재정이 바닥납니다. 바닥. 지금 실장님 진짜 심각한 상태예요. 우리 양주시에 일자리가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일을 편히 할 수 있다든가 돈 들어올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양주시에. 근데 우리 어느 부서에 가도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지금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양주시 방향성이 없단 말이죠. 이런 걸 한번 뭐 예산이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다 올라왔지만 다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뭐 IT 산업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뛰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런 IT 사업 앞으로 다가올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실장님? 우리 시도 그렇게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우리 양주시가 재정 자유도가 높이고 우리 양주시가 상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거 한번 다시 한번 회의들을 하시든가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진짜 빨리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올해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에서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 이런 데서 사실 절실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뭐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재정 자립도도 이제 좀 낮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저는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서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자체전에 대한 발굴은 물론이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의전 지원들, 뭐 국도비라든지 뭐 조정금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최대한도로 우리 양주시를 위해서 좀 확보를 하는 쪽으로 좀 우리 공직자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의 전문위원들이 종합 검토 의견을 한 이 내용을 아까 다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상당히 지금 잘 들고 꼼꼼하게 지금 했는데 우리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이게 가만히 보면 개인적인 것도 보조를 자꾸만 해준단 말이죠. 보조금 내용에 보면 이게 공적인 게 아니고 개인적인 거에 보조를 자꾸만 해주다 보면 우리 지금 19 코로나 때문에 안 어려운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어려운 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시가 이 득출나게 어떻게 개인한테도 그렇고 개인 사원을 하는데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이 돈 지원되는 그건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되나요? 이런 게 본인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기초 봉급도 안 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우리 양주시에 둘러보면 이건 공평하지가 못한 이런 보조금들이 나가는데 민간 자본으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말씀 주십시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방 보조금에 관련해서 뭐 경상보조라든지 사업보조 여러 가지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단체별로 아니면 뭐 각 별로 이제 어떤 사업들에 있어서 좀 적정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왜 자꾸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가 예산 편성 지침상에 편성 한도 얘기 있습니다. 그 내에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도로 지금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금 요구가 돼 있던 상태인데 지금 그런 나름대로는 관련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한 상태지만 기존에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 중에서도 저희가 아까도 이건 말씀드리겠지만 좀 그런 걱정에 저희가 그런 우려가 없도록 행사를 추진하면서 사후 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잘 추진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예산학책에 쭉 보니까 이게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각 개인을 위해서
또 어떤 한 그 기업도 아닙니다. 뭐 조그만 데를 위해서 그쪽을 위해서 그 사업체를 위해서 준다는 거는 우리 양주시 어려운데 다 지원해 줘야 되고 양주시 어렵게 저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지원해 주고 다 그래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따지고 엄격하게 따지려면 이런 거를 한번 우리 시에서 잣대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댔느냐 이런 걸 좀 이제는 좀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실장님? 그 보조금의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저희가 그 세심히 검토해서 면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 재정 자력들을 최대로 올릴 수 있게끔 많은 또 숙제도 하신다 그러고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다른 거에 뭐 세분의 역사에 가서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우리 양주시가 할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을 투자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우리 양주시도 인력이라든가 일자리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적으로 그런 정책 사업을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야 앞으로 양주시가 더 살기 좋은 진짜 감동을 주는 양주시로 되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이하 모든 우리 국가장님들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이 예산 잘 쓰시고 앞으로의 그 정책 사업도 우리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인용하겠습니다. 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시간이 이런데 마지막으로 그래.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좀 질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을 지금 검토하다가 그 중기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들 있죠. 예, 그 일부 그 부분들이 지금 불일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필요치 않은 거라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필요치가 아니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일치하지 있다. 않은 거. 예. 네,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중기계획 책자를 지금 살펴보니까 재정계획 안에 중기계획이라는 거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비 삭감해도 됩니까? 뭐 그 절차를 중기지방계획이 보통 이제 5개년 저 중기지방계획을 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행정 절차라는 거는 실장이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예. 전 시간에도 본의원이 보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중기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그 예산을 편성했을 때 사전에 심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이행돼서 중기계획대로 반영을 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20억이 넘는 대규모 투자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반영이 되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한미령 의원님. 네. 지금 중기 지방 개정 거기 투입하는 거 네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지금 오전 시간에 지금 세입 지금 질문하시라 그랬거든요. 그건 다음에 세출 세출 시간. 부분에서 해야 됩니까? 네, 세출 부분에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다시 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여기 끝내고 네네. 세출할 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시간을 아니구나. 기획행정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가서 보자 이게 뭐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 총칙부터 일반 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하시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